조지아주 블루웨이브가 완성되었습니다. 블루웨이브는 미증시의 악재일까?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해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었어요. 조지아주 전에는. 자, 두석이 민주당에 비해서 적은 상황이지만 사실 법인세 증액은 제가 우려사항이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1번이 어떻게 보면 호재는 뭐냐? 양적 완화. 이제 돈을 배포하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원활한 진행. 자, 2번은 뭐냐면 악재는 이제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법인 세액에 대한 증액. 그럼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시기다. 그러면은 미증시는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판단 어제 상황이었는데 확실하게 결정이 지어졌죠. 이 남은 두석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블루웨이브가.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므로 앞으로 9월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9월에 충돌이 있었죠. 상원과 하원 계속해서. 왜냐면 돈 한번 풀라고 예시를 해보면 실업수도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합의 한번 보자 하면은 그래 합의 보자 하고서 딱 했는데 충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해. 바로 하자. 아시겠죠? 자, 근데 조지아주는 일단은 균형, 공화당이 균형이고 이제 민주당이 부양인데 일단은 바이든이 했던 말을 좀 기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제 부양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아주 상원 승리 시 개인이 $2,000 연금 지원 추가 부양책 타결될 수 있다고 조지아주 선거 전에 언급이 됐었어요. 그럼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부양이에요. 즉각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양을 하려면요. 여기서 골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앵커님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풀어야죠. 근데 그 돈이 어디 나올까? 정부한테서 나오죠. 국채 매입? 네. 이제 던져 주셨는데 네네. 이제 여러분들 재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확보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다 빚 아닌가요, 사실? 빚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미국 부채가 계속적으로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심각하더라고요. 연준은 자산이 쌓이는데 네. 미국은 정부는 빚이 쌓여요. 네. 부채가 쌓인다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근데 그 빚은 뭐냐?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이 쌓이는 거죠. 시장 상황이. 자, 어제 국채가 1%를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채 금리가. 네, 10년물 금리가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는데 국채 금리가 왜 1%를 넘어설까? 여러분들. 돈을 이제 풀려면은 재정을 확보해야 되니까 국채 공급량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공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됐어요? 국채 가격이 다운그레이드 되겠죠. 그럼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블루웨이브에 따른 호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자, PPT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양을 진행하게 되면은 미 재무부 국채 공급을 강화하겠죠.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시죠?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요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영향력이 금값이 달러 값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채권 가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영향력을 뿜는데 금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당분간. 어디까지? 채권 금리 1.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악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 시 증시 하락 압력을 시사했었어요. 했었습니다. 자,
자, 빅테크 규제는 뭐냐면은 뭐 사실상 그냥 법인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거예요. 미국 이제 증시에 있는 상장되는 회사 압박하는 겁니다. 법인세 인상하고 뭐 규제하고. 근데 이게 바로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게 관건인 거죠. 상원 장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 결론만 얘기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추가 재정 부양 확대로 인한 소비 사이클에 대한 강한 반등. 자, 2번. 블루웨이브를 등에 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중심의 정책 추진. 3번.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 자,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옐런 의장이 새로 이제 재무장관이 임명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부양 정책에 역행하는 증세 카드를 조기에 꺼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부양하고 맞충돌이 일어나는데 규제를 해버리면 가뜩이나 회사채 사서 돈을 공급해야 되는데 회사에다가 악조건 흐르면 강화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년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지만 이 부양 카드하고 충돌하면서까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국과 경쟁 구도 내에서 빅테크를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얘기도 가끔씩 나오죠, 여러분들. 가끔씩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렵다는 거예요. 충돌이 계속 있는데 아군을 찌를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 전에 이렇게 창 들고 대칭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군을 찌를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둘이 겹쳤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앞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풀겠다는 호재에 집중을 하고 악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서 딱 숨을 죽여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전일 60분봉에 대한 관점으로 이 지지에 대한 이 진입에 대한 코스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노란톡으로 굉장히 강조했어요. 12510에 대한 매수. 이거는요, 포지션이요, 2000틱에 대한 수익 구간이 창출되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자, 리스크상 지금은 이제 본절을 걸고 아직까지 지켜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매수를 보고. 블루웨이브 완성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이 아직은 이런 계단식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상단까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근데 데일리는 달라요. 데일리는 시장이 매수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틱 차트로 옮길게요. 시장 파동, 개장 파동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개장 파동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냐? 개장 파동 드러나지 않은 상황 내에서 아직 지지랑 저항에 대한 여부 자체가 측정이 안 된다. 개장 파동 이후. 자, 지금 30분 개장 들어갔습니다. 오, 네네네. 네. 자, 지금 트레이딩 타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점을 평가하면은 이제 개장 파동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을 평가하고 그다음 지지에 대한 단가를 측정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면은 오늘 진폭에 대한 결정을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언급 드리는 게 데일리 관점하고 중장기 관점 완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데일리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어떤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가 측정이 들어가야 돼요. 개장 파동이 과연 어떤 파동을 형성하고 있을까. 근데 지금부터 이제 개장 파동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23시 31분 지금 현재 차트가 진행 중인데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단기 고점 형성 포인트 나오면은 개장 파동 나옵니다. 그때부터 채널 추세가 그어지고 나서 그 다음 지지에 대한 평가값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매수를 든 이유는 어제 조지아주 달성했잖아. 자, 60분 봉에서 채널 구성 지지 파동 이루었잖아.
그럼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식하시는 분들도 호재일 겁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넘버원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일 코스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좋다 이거예요, 여건이.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응원했었어야 돼요. 내가 종목을 쥐고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제발 이겨라. 근데 이거 조지아주가 뭔데? 이러면요, 다음날 갑작스럽게 이제 하방폭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관심사가 없어버리면. 앞으로 이런 많은 내용,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정보를 전달을 드리는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미증시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여러분들. 상승 중이에요. 일단은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은 잠시만요. 열리는 구간은 12,800포인트까지도 열리네요. 12,8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도 열리는데 이제 고점 포인트를 어디서 지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는 보면 힘들어진다, 진짜. 왜냐면 상단 도달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앞으로 이 도달 구간 범주에 들어갈 때까지 13,000포인트 도달할 때까지 매도를 봐버리면요, 이제 확률적으로 손익비 구성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부분 명심하시고, 오늘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회의록도 있었고 조지아주도 있었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모두 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의록 내용만 점검하더라도 2~3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보면서, 자료 보면서. 자, 이런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내일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